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과 민원 서비스,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인천 송도 본청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등 민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의 업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의 각종 민원을 지원하는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도 광화문에 문을 열었으며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종로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국적, 병무, 아포스티유, 해외 이주, 가족관계 등 재외공간 및 각 기관으로 분산된 민원 대응 기능을 일원화해 원스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다며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의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는 송창근 제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등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1, 2위의 파뮤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의 84%를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상이 유럽연합이 파뮤 관련 규제를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과 아나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파뮤 수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파뮤에 대한 유럽연합의 매우 해로운 차별적 조치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유럽연합의 공정한 해법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조코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규제 대상 품목은 쇠고기, 커피, 파뮤, 대두, 목재, 고무 등이며 지난 4월 해당 규제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이 삼림벌채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기업들의 위성사진 및 생산지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 이른바 실사선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유럽연합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해당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대표단을 지난주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파견했고 파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나 유럽연합 측은 해당 규제가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속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 대 중국 러시아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훈련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해군이 모두 함정을 파견했습니다. 아세안 리더 국가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전날 마카사르에서 개막한 국제다자간 해군 코모도 훈련에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해군이 참가했습니다. 코모도 훈련은 인도네시아가 주도해 2014년부터 경연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총 36개국이 함께 훈련합니다. 미국은 연안 전투함을 파견했고 중국도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보내는 등 모두 17척의 각국 군함이 참가했습니다. 코모도 훈련은 비전투 훈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가 공동 훈련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잠재력이 이들 나라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원동력이 되어 이념과 관계없이 훈련에 초청된 국가는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안보 동맹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의 최대 매장국으로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와 IBK 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협력업체들의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IBK 인도네시아 은행은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철강 상생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IBK 인도네시아의 상생 자금을 예탁하고 일반 예금보다 낮은 1%의 예금 금리만 받고 나머지 이자 수익으로 포스코의 협력업체에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자 수익에 맞춰 IBK 인도네시아도 1:1로 매칭 자금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추천하는 우수 협력사와 공급사, 고객사 등으로 한국계 기업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모두 해당합니다. IBK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추천받은 기업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 루피아 대출은 최대 4%포인트, 미국 달러 대출은 최대 3%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이 부담하는 한도약 정수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우대 환율, 외환 송금 수수료 50% 감면, 수신 계좌 유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하며 운전자금 대출이나 시설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이 대상이며 다른 은행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 같은 동반성장 대출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손잡고 현지 기업들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리즈키 위자야 금속국 부국장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적인 사례이자 철강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모범 사례라며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지난 2019년 계약 체결 이후 4년 넘게 표류 중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잠수함 건조에 대한 마지막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나오션은 아직 건조 작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빈 김 하나오션 해군함 정사업관리개발본부장은 만약 인도네시아가 서명한다면 즉시 건조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주문 후 4년이 지났음에도 신용장 서명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들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와 공동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답보 상태이던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초 인도네시아 해군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산 잠수함 2차 도입 사업을 협의하면서 사업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 여파로 인해 잠수함 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국가인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선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독일 잠수함 1척, 한국 잠수함 3척 등 총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대기질이 지난 9일 동안 건강에 해로움 수준으로 전세계 도시 중 대기오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지표면과 대기 사이에 경계층이 형성되어 특히 아침에 풍속이 낮고 풍량이 적어 오염이 더 넓은 공간으로 퍼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기준 자카르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65.7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13.1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폐질환을 악화시키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자카르타의 대기질은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의 인구 증가, 교통량 증가, 산업활동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대중에게 항상 대기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대기 오염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주 까라왕 지역의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볼트와 구리 케이블을 훔친 혐의로 6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까라왕 경찰부청장은 수사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고속철도의 절도 사건임을 밝히고 6명의 범인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명의 절도범 중에는 해당 지역 고속철도 보안 담당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찰관들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중 구리 전선 케이블과 볼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서 해당 사건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4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여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전기가 차단되는 순간을 노려서 고속철도 부품을 훔쳤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고속철도 보안 담당관이 주도하여 정전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볼트가 2,000개에 달하고 구리 케이블은 1,000m에 이르며 이를 판매해 1억 5천만 루피아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받은 용의자들은 인도네시아 형법 363조와 480조에 따라 최대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는 2021년에도 6개월 동안 100톤 이상의 강철 비미 도난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